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간밤에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50이 넘은 지는 16개월 만인데요. 예상치 48보다도 뛰어넘는 수준이고 전월에 47.8도 뛰어넘는 경기 확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후퇴를 하면서 오늘 국제금리가 상승을 했고 오히려 시장은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 경향이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약세에서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힘을 내면서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성금요일에 이 물가 지표가 무난하게 지나가고 이제 경기 지표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지 4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첫 거래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분기가 사실 굉장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1분기의 특징을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M7 주식들 중에 4개만 좋았다.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확대됐는데 거기에 에너지, 재료, 유틸리티, 금융업종들이 고르게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연말 흐름하고는 좀 달라졌던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 보면은 다우지수가 좀 하락이 좀 컸어요. 이제 다우지수 하락이 큰 거는 홈디포가 180억 달러짜리 이제 인수를 확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4%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우지수 좀 더 끌어내렸고 기술주는 그냥 보합 수준에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지금 갑작스럽게 조금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던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슈가 확 돼버린 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34조 달러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GDP의 약 99%에 달하고 있다. 사실 GDP를 넘어서면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다들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미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어떤 그 악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경고가 나온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산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고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상황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는 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기대치에 충족하다 보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게 또 CME 페드워치 쪽에서는 56.8%로 측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코아 선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아프리카 쪽의 악천후,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초콜릿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0,00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한 3주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20에서 $144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HBM 그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엔비디아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마이크론의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트럼프 미디어, 이 회사에 대한 이슈가 또 크게 나왔는데 급락을 했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순손실만 $6,000만. 근데 매출은 $400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0%도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런
그 매출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 인터뷰가 대부분 이제 다들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요일 날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동시에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조업 PMI 나왔듯이 서비스 PMI도 나오는 거고, 금요일 날 노동시장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금리 인하 시기를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날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 4월 12일부터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제조업 활동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2022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나왔는데, 먼저 공급관리연구소 ISM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22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50을 넘어가면 확장 국면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침체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침체 국면 예상하고 있다가 50.3으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살짝 발을 디디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산량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미국의 노동 생산량이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살려내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었고, S&P 글로벌 쪽에서 발표한 PMI 같은 경우에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런 해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제가 다시 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도 나아가서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 지금 2분기가 좀 데이터들이 다들 떨어질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기가 잘 되고 있는데 금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조업 지표, 이제 PMI가 50.3, 참 50 아래에서 그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제 50 위로 올라감으로써 경기가 좋아진다. 좋은 소식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홈디포가 급락을 나타냄으로써 오늘 다우지수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상향의 오늘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 그 외에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통신 서비스가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부동산 쪽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승 업종은 통신이나 정보기술, 에너지 쪽 요 세 개만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미 소비재 업종을 좀 볼 겁니다. 의류, 럭셔리 브랜드, 특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자동차 산업들이 하락은 했지만 그 안에서 전기차보다는 전통적인 완성차 시장이 좀 실적에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나온 게 GM하고 제너럴 모터스하고 이제 포드하고 이익이 좀 낙관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GM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1분기 납품 실적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차 쪽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완성차 쪽은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완성차들이 이제 그 매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완성차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밤에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알파벳, 이 구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프리 쪽에서 왜 구글이 상승을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세 가지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하고 지금 챗GPT 지금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뭐 교육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 검색자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오히려 광고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CFO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누구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제대로 된 CFO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CF 자리를 굉장히 주식시장에 능통한 사람을 좀 앉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못 앉히다 보니까 주가도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서 아마존에 뒤처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지다 보니까 요 순위로 좀 땡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프리 쪽에서 하는 얘기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클라우드 컴퓨터링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구글이 획기적인 뭔가를 해주면은 주가도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슬라인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3월 달에 이제 납품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춘절 때문에 좀 부진했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살아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오미라는 대기업이 나서가지고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제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제 가전제품이 아니라 전기차까지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또 나섰기 때문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테슬라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1,000씩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 고객들이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럼 좀 더 있다 사야지 이런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폈는데 아직 이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1분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참 부진했는데 중국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인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향방이 나타날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